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의 빅스텝 0.5% 인상 이후로 기준금리가 3.0%가 됐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과 그리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부 부담이 조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0.5% 빅스텝 이후에 대구 부동산, 대구 아파트 어디까지 떨어지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준금리가 0.5% 이렇게 두 번 연속 올른 적이 거의 없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아무래도 내년 2월, 내년 3월쯤이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기준금리가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될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힘드신 분이 사실 심리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 실제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사실 이게 예측 가능한 삶, 매달 얼마 이자가 나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고 한 2년 뒤에 있죠. 2년 뒤쯤 대환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 규모가 너무 크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힘들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 대비 한 1%가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대출을 한 3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자가 한 얼마 더 나갑니까? 한 50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겠죠. 한 50만 원, 많게는 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5%에서 4%, 3.75가 될 가능성이 크죠.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75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조금 이따가 패드 와치와 더불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전자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 분석, 뭐 매수 후보 리스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뇌가 좀 한가한 뇌용량이 내용량이 큰 건 아닙니다만은 뭐 뇌가 좀 여유로워가지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전자책인데 조금 이따가 그 영상 바로 밑에 있죠.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잠시 저도 몰랐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던데, 자, 크몽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예를 들면 전자책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PDF 파일인데 여기 보면 코인 관련 쪽 같은 경우 400만 원, 400만 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팔렸고 블랙체인 제야대학 해가지고 1,500만 원짜리 줬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 책은 한 뭐 1, 2만 원, 뭐 이렇게 한 2, 3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책이 의외로 이게 상당히 비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보다 많은 사람들 위해 가지고 한 커피 한 잔 정도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최저 가격이 10,000원이라 해가지고 뭐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그걸 보고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죠. 이게 언제입니까?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 빅스텝이 한번 이루어졌고 10월 12일 날 또 빅스텝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3.0%. 여기서 최소한 0.75%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3.75가 됐는데 3.75가 내년 봄쯤 되면 3.75가 될 겁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아파트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중의 공포가 지금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용기 있는 자가 과연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매수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수를 못 할 겁니다. 매수를 못 하는데 그래도 수성구도 그렇고 중구 달수구 할 것 없이 각 아파트마다 사연 있는 물건이 있죠. 그런 물건을 앞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있죠. 언론이 사실 좀 자극적인 이런 기사를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할 거 없이 있죠. 뭐 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사실 제가 전자책을 하나 쓰긴 했는데 원래 계획은 상가에 대한 것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죠? 지금 한 3개월 이상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나 쓰긴 했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자 1억을 넣으면 매달 35만원 따박따박 나온다 이거죠. 보통 상가 하시는 분이 이 따박따박이라는 이 뭡니까? 의태입니까? 의성입니까? 자, 이것 때문에 상가나 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까? 공실 염려가 있죠. 그런데 은행권에 예금을 해두면 지금 1억 넣으면 월 35만원이 나온다 이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자,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이 상당수 줄어들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수를 하지 않으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파트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급매만 팔린다. 지금 수성구도 그렇습니다. 급매, 초급매만 문의가 오고 그것이 팔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실거래가가 올라오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최대 낙폭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을 빼고 서울, 경기도나 인천이나 부산은 이제 하락이 시작되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락이 한 허리 이상 허리에서 무릎 사이 정도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대구 부동산이 많이 하락이 시작되었으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한 50%, 40%, 50% 빠진다. 그러면 대구 경제가 끝장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 정책이 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만 그러냐? 주식도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하반기 때, 하락기 때 하락만 계속 있느냐? 영원한 하락은 없다 이거죠. 언젠가는 하락을 거듭하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이 시기가 온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잡고 싶어 한다 이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연끌족 평생 이자만 갖겠네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뭐 그렇게도 뭐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가 빅스텝 추가적으로 0.5%더 인상한다 이거죠. 그러면 3.5% 될 거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 여기서 3.75 3.75가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제가 한번 알겠습니까만은 저 같은 경우도 한 3.75 많으면 한 4%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건 2011년도 12년도이죠. 그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 못하고 누가 아파트를 사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던 그런 시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이클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는 거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억에 팔고 나간 사람이 승자 이렇게 됐는데 잠실 집주인도 패닉이다. 서울은 이제 시작되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40%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네이버 물건 외에도 지금 부동산 연락하면 있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초금매 물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가 다 그렇다 하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것도 의문이다 이거죠.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고 자, 패드와치를 보면 지금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이런 사이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좀 그나마 전문가들도 이 사이트를 보면서 금리를 예측합니다. 여기 보면 22년 11월 2일, 자, 22년 12월 14일 이렇게 봤을 때 23년 2월 1일 이때가 4.75가 된다 이거죠.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23년 2월달, 3월달, 즉 내년 봄이 금리의 최고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바닥에 매수하고 싶은 그 시점이 이때가 최고 기준금리가 지속되는 이 어느 구간이 최고의 바닥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러다 보면 대구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공포에 질려 계속 하락 이렇게 대중들이 생각하지만 영원한 하락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의 기준금리 연말까지는 계속 오를 거고 내년 봄까지도 오를 거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최상단은 4.75가 될 거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75, 3.5에서 4.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구 부동산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은 제 전자택에는 아직 뭐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언급은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닥인데 그것은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내년 말이다. 뭐 외부 전문가들은 23년 12월이 대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공급 측면만 그렇게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야지만 최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대중들은 최저점을 이렇게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에서 4%, 즉 3.75%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구 부동산의 매수 타이밍은 지금부터 뭐 향후 한 1년, 길게는 한 1년 반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기준금리 빅스텝이죠. 빅스텝 이후에 대구 부동산 지금 사실 금매 초금매만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